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예쁜 누나 문규리입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역시 양의 덕택으로 어린 왕자의 다음과 같은 생활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속으로 생각하던 문제의 결과인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다. 양이 말이야, 작은 나무를 먹으면 꽃도 먹을 테지? 양은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지 먹는단다. 그럼 가시가 돋친 꽃도? 가시가 돋친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다. 그때는 기관에 너무 꼭 박힌 볼트를 빼보려고 한참 골몰해 있던 중이었다. 기계 고장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고 또 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를 당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척 긴장해 있었다.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어린 왕자는 한 번 물어보면 쉽게 지치는 일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약이 오른 판이라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다. 꽃이 고약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래? 그러나 잠깐 묵묵히 있다가 원망스러운 듯이 이런 말을 툭 던졌다. 나는 아저씨 말을 믿지 않아. 꽃들은 약해. 그리고 순진해. 꽃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보호책을 쓰는 거야. 가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주 무서워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다. 요놈의 볼트가 빠지지 않는다면 망치로 두들겨 깨버릴 테다. 어린 왕자는 내 생각에 방해를 놓았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꽃들이... 아니다. 아무렇게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되는 대로 대답하는 거야. 난 지금 중대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중대한 일? 어린 왕자는 내가 손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을 묻힌 채 그에게는 추하게 생각되는 물건 위에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는군. 이 말을 듣고 난 좀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해. 모두 뒤죽박죽을 만들어. 어린 왕자는 화가 잔뜩 나 있었다. 그는 샛노란 금발을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난 어떤 얼굴 시뻘건 어른이 살고 있는 별을 하나 알고 있어. 그 사람은 꽃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고 별을 본 일도 없고 누구를 사랑해 본 일도 없어. 더하기밖에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리고 온종일 아저씨처럼 난 착실한 사람이다. 하고 내고 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잔뜩 교만을 부리고 있어.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이젠 성이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은 가시를 만들고 있어. 그렇지만 양들이 꽃을 먹는 것도 수백만 년째야. 그러면 어째서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고 꽃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중대한 일이 아니겠어? 꽃과 양의 전쟁은 큰일이 아니야? 이게 시뻘건 뚱뚱보 아저씨의 더하기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 그리고 말이야, 만약에 내 별 말고 다른 데는 전혀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린 양이 제가 하는 일이 무언지도 모르고 어느 날 아침 꽃을 삼켜버린다면
그래도 중대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는 얼굴을 붉히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누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 별 중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으면 별들을 봐도 행복해지지. 속으로 저기 어딘가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거든. 그렇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봐. 이건 그에게는 별들이 모두 갑자기 빛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 이게 중대한 일이 아니냐 말이야. 그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하였다. 해는 이미 진 뒤였다. 내 손에는 연장이 쥐어져 있지 않았다. 나는 어느새 망치나 볼트, 갈증이나 죽음 따위를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별, 어느 떠돌이 별, 내 별, 즉 지구 위에 위로를 해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품에 안고 흔들어주며 말했다. 너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을 당하지 않아. 내 양에다가 굴레를 그려주마. 내 꽃에는 갑옷을 그려주고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무척 서툴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그다지도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만 있는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는데 그 꽃들은 별로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누구를 귀찮게 구는 일도 없었다. 하루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는 저녁에 지는 꽃이었다. 그러나 이 꽃은 어디서 날려왔는지 모를 시에서 어느 날 싹이 텄는데 다른 싹과 같지 않은 이 싹을 어린 왕자는 무척 주의해서 살펴보았다. 바오밥 나무의 새로운 종류일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린 나무는 조금 자라더니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했다. 굉장한 봉오리가 맺히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적인 것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꽃은 그 푸른 방 속에 숨어 언제까지고 아름다운 단장을 하기에 바빴다. 빛깔을 정성껏 고르고 옷을 찬란히 입고 꽃잎을 하나씩 다듬었다. 양귀비처럼 꾸깃꾸깃한 채 나오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 아름다움이 절정에 다다랐을 적에야 나타나려고 했다. 그렇다. 굉장한 멋쟁이 꽃이었다. 그 신비로운 단장이 며칠이고 계속되더니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돋을 무렵에 활짝 피어났다. 그런데 그렇게도 요란하게 치장을 하고 난 꽃이건만 하품을 하며 이런 말을 했다. 아, 이제야 겨우 잠이 깼습니다. 용서하세요.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어요. 그때 어린 왕자는 감탄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난 햇님과 동시에 깨어났어요. 꽃이 조용히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겸손하지는 않다고 짐작했다. 그러나 몹시도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이었다. 조금 있다가 꽃이 말을 이었다. 지금이 아마 아침 식사 시간이지요. 내 생각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해서 찬물 한 통을 가져다 꽃에 뿌려주었다. 그리하여 이 꽃은 약간 수줍은 허영심으로 어린 왕자의 마음을 괴롭혔다. 가령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시 4개 이야기를 하며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오겠으면 오라고 해요.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그러니까 꽃은 상냥스럽게 대답했다. 난 풀이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난 호랑이 따위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이 마주치는 건 딱 질색이에요. 혹시 병풍이 없으세요? 바람 마주치는 게 질색이라 풀치고는 운이 좋지 못한데 이 꽃은 까다롭기도 하군.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녁에는 제게 고가를 씌워주세요. 당신 집은 너무 추워요. 시설이 그리 좋지 못하군요. 내가 있던 데는... 그러나 꽃은 말끝을 잇지 못했다. 그 꽃은 씨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킨 것이 부끄러워서 잘못을 어린 왕자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2~3번 기침을 했다. 병풍은 어떻게 되었나요? 가지려 가르고 하던 참인데 당신이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꽃은 어린 왕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생각으로 일부러 기침을 더 세게 했다. 이리하여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뜻은 가졌지만 이내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별 뜻이 없는 말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몹시 불행하게 되었다. 하루는 어린 왕자가 내게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꽃이 하는 말을 듣지 않았어야 할 걸 그랬어. 꽃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해. 꽃은 그저 보고 향기를 맡아야만 해. 이 꽃도 내 별의 향기를 떨치고 있었지만 난 그걸 즐길 수가 없었어. 그 발톱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무척 약이 올랐었지만 사실은 가엾은 생각이 들었어야 했을 텐데. 또 이런 속마음도 털어놓았다. 난 그때 아무것도 이해를 못했어. 그 꽃이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해야 할 걸 그랬어. 내게 향기를 풍겨주고 즐거움을 선물해 주었어. 도망하지 않아야 할 걸 그랬어. 그 잔꾀 뒤에 애정이 숨어 있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꽃들은 마음에 없는 말을 무척 잘하거든. 그렇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어.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빠져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길을 떠나던 날 아침, 그는 자기 별을 꼼꼼히 돌아보았다. 불을 뿜는 화산을 정성 들여 쑤셨다. 어린 왕자에게는 활화산이 2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 식사를 끓이는 데에 매우 편리했다. 그에게는 꺼진 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마따나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꺼진 화산을 쑤셔주었다. 화산들은 잘 쑤셔주기만 하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불을 뿜는다. 화산의 폭발이란 굴뚝의 불과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에 사는 우리는 너무도 작아서 우리의 화산을 쑤셔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으로 해서 큰 해를 당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쓸쓸한 마음으로 나머지 바오밥 나무 싹도 뽑아주었다. 다시는 돌아오게 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늘 해오던 이런 일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스레 그립게 생각되었다. 그리고 꽃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고가를 씌워 잘 보호하려고 했을 때에 그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잘했어.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했어.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난 바보였어. 용서해줘. 그리고 아무쪼록 행복하도록 해. 마침내 꽃은 이렇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꽃에 응석 부리지 않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그는 고깔을 손에 든 채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렇게 조용하고 아늑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난 너가 좋아. 꽃이 계속 이어서 말했다. 넌 그걸 도무지 몰랐지. 그건 내 탓이었어. 그렇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 아무쪼록 행복해야만 해. 그 고깔은 내버려둬. 이젠 쓰기 싫어. 그렇지만 바람이... 난 그렇게 약하지만은 않아. 찬 바람은 내게 이로울 거야. 나는 꽃이니까.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를 보려면 벌레 2~3마리쯤은 견디어야 해. 나비는 참 예쁜 모양이던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주겠어? 넌 멀리 가 있을 거고. 큰 짐승들은 조금도 겁날 것 없어. 난 발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스럽게 제 가시 4개를 가리켰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말아요. 속상해. 한번 떠나기로 작정했으면 뚝 떠나는 것이지. 그 꽃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렇게도 거만한 꽃이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꽃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다음 읽을 부분에는 이제 임금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부터 다음 시간에 만나요.